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꿀벌이 하는 일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그냥 매개곤충이나 뭐 이런 봉산물 생산 뭐 이런 역할만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꿀벌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재미삼아 한번 알아볼게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사육농가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금 보면 꿀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식물들이 자가수분, 그러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번식하는 쪽으로 많이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세대나 뭐, 앞으로 1, 200년 저기는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결국엔 나중에는 꿀이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한번 걱정스러운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꾸 이 기후도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자꾸 변하니까, 식물들이 이제 자꾸 식물들도 진화하는 거죠. 아, 이래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저기가. 그래서 보면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연구팀이 학술지에 발표한 게 있어요. 신식물 학자.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이 자꾸 생겨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 당장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재 보면은, 각 대학교나 연구소 이런 데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또는 프랑스, 국립식물원이나 이런 데, 저기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꿀벌이 줄어들면서 번식 기회가 줄어든 식물들이 자가수분을 통해서 번식하도록 진화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 채집된 펜지꽃이죠, 이게, 그죠? 펜지꽃 경우에 90년대 채집된 씨앗에서 피어난 펜지꽃과 비교해 봤을 때 번식 과정에서 자가수분을 취하는 비율이 27% 증가했다고 그래요. 3분의 1이죠. 그죠?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도 있었고, 2020년도에는 꽃의 개화량이 10% 정도 적어졌으면 꿀 생산량도 20%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프랑스 국립식물원이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조사를 한 거에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죠? 예. 꿀 생산량이 90년대 저기에서 2020년대까지 저기 했을 때 개화량이 10% 줄고 저기도 20%꿀 생산량이 줄었다 하는 거는 장난 아니죠, 그죠? 예, 약 한 30년 사이에 이 정도인데 앞으로 100년 이런 상태로 나간 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뭐 우리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가수분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27% 증가했다고 그러는다는 얘기는, 야, 굉장하네요. 그죠? 예. 무시 못할 그런, 저기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킨난, 미국 국립과학재단 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10월, 이거는 이제 2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술지, 이런 게 따르면 꿀 생산량이 최근 5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혔어요. 무시 못하는 그런 숫자죠, 그죠? 식물 개체수는 물론 개체수도 줄어들었겠지만은 어쨌든 같은 종목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를 이 연구 자료에서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걱정스러운 거죠. 그죠? 예. 지금 현재도 뭐 우리도 피부로 느껴요. 해마다 꿀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 우리도 지금 뭐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죠? 예. 아주 심각하네요. 그래서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생기는 일들 중에는 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예, 식량 문제. 왜 의류 하느냐 그러면은 각종 그 농작물에서 필요한 그 면이나 뭐 이런 거 조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류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산업에 미치죠. 식량 문제. 그렇게 되니까 식량 가격 폭등, 그리고 세계 경제, 예,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식물이 제대로 번식을 못하고, 여러 가지 감소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산소는 좀 식물이 배출해내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식량만 식량 생산에 문제가 끼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토양 미생물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농약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럼을 매년 작물에 예전에는 이제 화학 비료를 썼는데 지금은 돈분이나 우분 같은 거를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는데 앞으로는 예, 농약이나 이런 걸 자꾸 쓰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 생성된 그런 이 토양이 많아지면 미생물 활성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 뿌리 주변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 순환 저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과 토양, 미생물 이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식물이 자라서 썩고, 그리고 다시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그 토양이 기름져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꿀도 많이 생산되고 식물도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돌고 도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균, 억제와 생장 촉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균형 유지와 지속 가능성 농업에도 문제가 생겨요. 생태계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벌이 지금 하는 역할이 굉장해요. 뭐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토양이 서로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축산 농가에서 슬러지가 발효시켜야 미생물 되고 퇴비가 되고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이게 에너지화되가 다시 이렇게 자꾸 순환되는 거거든요. 순환되는데 이게 맥이 끊어지고 미생물의 문제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심각한 부분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농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해충을 잡는 농약이 꿀벌도 잡고 사람도 잡아요. 다 잡는다 하는데, 미 뉴욕주 네오닉스 이게 살충제 효과, 해충 잡는 저기에 이제 저기인데 네오닉스 이거 사용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지금 많은 금지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유럽이나 이쪽보다는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네오닉스 이쪽 계통이라는 게 꿀벌한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생각하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농작물에만 신경을 쓰지, 일반 저기에는 자연적에서는 이게 문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경독성 살충제가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거예요. 네오닉스 저기인데
이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아주 금지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도 이거를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잡초 제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저기에서 이 농작물이 아닌 부분에는 마구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저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금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저독성 농약이라고 그러는 거는, 농약이나 이런 걸 저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그대로 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은 있긴 있는데 약하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자꾸 누적되는 거죠. 누적되는 게 이제 토양이나 이런 데 자꾸 누적돼 가지고 그게 다시 식물로 흡수가 됐다가 또 하고, 이게 그 반감기가 기니까. 예.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 네오닉스라는 저기는 반감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저기니까 문제가 크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는 농약 중독, 그리고 급변하는 기후, 예. 지구온난화 적응 실패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저기가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자연이 자꾸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적분 때문에. 네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꾸 누적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연구팀 저기에선 밝힌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 생산량의 22.9%가 감소하고 있고, 채수는 16.3%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과학은 발전해가지고, 그 농사나 이런 건 잘 짓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잘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견과류 생산에도 22.9% 예상하고 있고, 아주 많은 저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농약 묻어 있는 먹이 선호에서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학자들이 저기 한 거예요. 제가 논문도 좀 찾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문제가 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농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게 뭐 우리가 저독성이다 하는데, 어떤 건 반감기가 없는 저독성 농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매년 자주 쓰다 보면은 누적이 되는 거죠. 토양에 누적이 되는데, 결국은 토양에 누적된 게 식물도 저기를 흡수하잖아 자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니까. 예, 그래서 꿀벌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우리 동양종 토종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낭충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할 꿀벌을 위협한 인류. 예. 그래서 꿀벌은 인간보다 강해요. 강하지만 요게 이제 크레르, 예. 프레데릭 지은 책이에요. 요게 책 제목이에요. 이거 책인데, 이런 책자가 발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저기 추려본 건데, 한원성 좌우마을 신석기 시대 무덤에서 꿀 발효 음식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무려 한 8, 9천 년 전에. 꿀을 이용해서 발효 저기 음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꿀은 발효가 잘 돼요. 혹시 설탕을 넣고 우리가 과일 에키스나 이런 걸 담아 보면은 발효가 잘 안 되는데, 꿀을 넣고 하면 불을 잘 끓어 넘어요. 그래서 발효가 잘 되거든요. 이미 한 9천 년 전에 저기도 꿀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효 음식을 만들었다. 역사가 굉장히 긴 거죠. 신석기 시대적이면은. 예.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외국에는 이집트 파라오들 같은 경우에는 왕족들 가문의 상징을 하는 문장에 벌꿀을 이렇게 그려 놓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예전부터 볼꿀을 굉장히, 꿀벌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귀하게 여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꿀벌이 사라졌다. 이 책, 저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책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거죠. 먹거리도 사라지고, 자꾸 환경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고, 그러면 인간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고 그래요. 그린피스에서는 23년도 한 해 저기에만 한 10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죠. 그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에서도 17만 종의 식물 수분이 기여하고 있는데 이게 33%가 꿀벌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꿀벌이 매개곤충이 사라지면 매년 142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은 차후에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저기들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꼭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유익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도 대체육이 나와요. 우리나라 저기에도 많이 대체육이 나오고 있어요. CJ 제일제당 이런 데서는 대체육을 만들고 있고 롯데자과, 농심, 풀무원 이런 데서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SPC 이런 저기에서도 대상이나 이런 데서도 청정원 미트제로 같은 게 이게 대체육이에요. 고기 이 저기를 대신하는 이런 거를 끝없이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체육 그러니까 고기 대신 하는 거 비건이라고 그러죠.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귀하니까 가짜 고기 그런 걸 만들죠. 그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콩으로 만든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 한때 탔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건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CJ나 이런 데 롯데, 농심, 풀무원, 신세계푸드 이런 데서는 신세계푸드에서 나오는 게 베르미트라는 거고, 현대그린푸드에서는 베지라이프라는 거고, 이런 게 나와요. 대상 저기에서는 청정원 미트제로 이런 게 계속 대체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부터 대체육을 해야 되냐면은 꿀벌이 사라지면은 식물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요. 가축을 키울 여건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대체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이 그 정도, 식량만, 당장 우리 식량만 걱정하는데 그것만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부분이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푸드테크라는 게 있는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식품 업계들이 요거를 푸드테크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미래를 주목하는 푸드테크. 앞에서 얘기했죠. 농심, 롯데, CJ, 이런데, 하는 게 다 저기에요. 농심에서 포미트, 롯데, 이노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푸른 농장, 이런 거하고 런칭을 하고 서로 그러죠. CJ 같은 경우도 그러고, 스마트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내일 농장,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하여튼 진로에서도 스마트팜 퍼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데 저기 하고, 이건 중소기업청 신문에 발표된 자료예요. 발표 자료가, 중소기업 신문에 발표된 자료. 저걸 축출해냈어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서서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현재 군집 붕괴 현상이 우리가 토종벌 키우는 분들은 대개 사육농가에서 양봉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린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양봉은 사라지고 있고 꿀벌은 우리 토종벌은 문제 없다. 절대 그가 좋아할 일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우리 한때 낭충 때문에 90% 이상이 전멸했었잖아요.
뭐 그게 길지 않아요. 2009년도적이니까 아직 20년이 안 됐네요. 그죠? 한 16년, 17년 요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때만 해도 이런 현상 저기가 하는데 지금 양봉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토종벌도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다 이 언론에서 채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꿀벌 실종 뭐 이런 거 저기가 있고 심각해요. 지금 현재 여기 백신이 나온 게 있는데, $10, 14,000원 저기인데, 요거는 저기, 미국 저기에서 해가지고, 개발한 약이에요. 약인데, 아직 토종벌에 해당되진 않아요. 예. 토종벌에 해당되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질병 예방이나 이런 저기가 개발된 게 있어요.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22년도 12월 달에 미국 농무 저기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여왕벌한테 해가지고 항체를 이제 전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인데, 서양이나 이쪽에서는 우리 동양종, 우리가 토종벌이라고 지칭하는 크게 신경 안 써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양봉거 저기에만 주력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하는 게.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미국 꿀벌에 구현할 부적방 백신이에요. 백신이에요. 이게 이제 개발됐어요. 그리고 이거 부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전염병 3종이죠. 그죠? 예. 저기도, 낭충도 같이 법정 전염병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백신이 개발됐어요. 예. 그때 우리 토종벌한테는 아직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저가 이렇게 해면 끄적끄적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기피할 건 없는데 양봉에 한해서 저기 되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카이스트 저기 과학향기라는 저기에서 발췌한 거예요. 언제 24년 2월 13일 발행된 그런 저기에서 발췌한 거예요. 근데 꿀벌 백신 뭐 이게 저기 했는데 아직 동양종한테는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이 날개짓을 하고 이럴 때는 정전기가 아주 강한 정전기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죠? 예. 1000V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보인다 그거죠. 예. 스파크. 이건 뭐 이제 토종벌도 그런데 곤충도 전기를 이 생존에 이용해요. 예. 우리 레이더 같은 이런 쉽게 그런 정도로 쓰이는 거죠. 그죠? 예, 이건 뭐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이 이제 한 건데 13년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저기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예, 그냥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날개짓 에티끌바테산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한다는 건데 이걸 모으면은 우리 인류한테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꿀벌을 이용한 각종 질병 진단 또는 군사용 이용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헬스 조선에서 발표된 자료고 여기 보면은 24년도에 폐암 진단을 할 수 있다. 꿀벌이 폭발물 저기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폐암 저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인체가 숨을 쉬는데 훈련을 시켜서 숨 쉬는데 이제 꿀벌만이 맡을 수 있는 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자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꿀벌도 이제는 전부 다 이게 발표된 자료예요. 전부 다 언론에 발표된 자료 한 거예요. 그래서 폐암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냄새, 휘발성 화학 물질을 감지시키는 그런 훈련을 꿀벌한테 시키면은
얘가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폐암 진단을, 폐암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 내용이 국제 학술지에 실려 있어요. 학술지에 이런 게 실려 있어요. 미국 미시간대 주립대 공과대학 여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자료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코로나 진단하는 게 95% 정확도가 95%다 그거죠. 영국 경제지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영국에서 바이닝건대 거기서 빈반 데르포엘 교수가 꿀벌 150마리를 훈련해가지고 코로나 환자 찾는데 성공했다 하는 얘기예요. 영국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죠? 냄새를 이용하는 거죠. 냄새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네덜란드 밍크 농장 저기 한 것도 됐네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소련 쪽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네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코로나 감염자를 찾는 것도 꿀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폭발물, 이거 폭발물, 지뢰 같은 거. 지뢰는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 그죠? 이렇게 탐지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꿀벌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한때는 왜 돌고래 갖고서도 저기를 하고 잠수함도 찾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꿀벌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2005년도에 군사용으로 이제 하는 거를 연구를 진행했네요. 그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폭발성 물질 냄새를 자꾸 맡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폭발물 냄새가 나는 근처에다 꿀을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면 폭발물 냄새가 나는 데 가면 꿀이 있다 하는 거를 자꾸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꿀이 없어도 폭발물이 있는 데 가면 꿀이 있다는 거를 자꾸 인지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자꾸 벌이 자주 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꿀벌 폭발물 찾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저기를 연구해서 자료를 발표했어요. 다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데 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같은 경우에는 벌독은 한약 저기로 동의보감 가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요것도 그래요. 꿀벌의 춤을 이용한 뭔 얘기냐면은 폭발물이 있는데 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벌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 같은 개체에 와가지고 여기서 어느 방향에 몇 미터 거리에 무슨 꿀이 있다 하는 거를 꿀의 춤으로다가 가르치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군사용으로 이용할 때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해독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폭발물이 있다. 그건 이 적혀낸 게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은 지뢰를 매설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근처에 가서 벌통을 훈련받은 벌통을 갖다 놓으면은 얘네들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자꾸 폭발물이 있는데 지뢰나 이런 거 있는 데 가서 자꾸 맴돌면은 먹이에 꿀을 찾으려고 자꾸 맴돌면은 저기엔 저 지역에 이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가 보다 하고 그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앞에 네오니코티노이드 같은 그런 저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집회도 열고 그래요. 못하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게 2024년 5월 21일자, 그게 이제 이 농성 때 하는 거죠. 그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 전면 금지시켰어요. 공원이나 이런 가로수 이런 데 방지할 때 절대 이 계통의 농약은 쓰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의 살충제에는 거의 이 계열의 농약이 쓰이는 거거든요. 저독성 농약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친환경 저독성 농약이다 그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욕적으로 좀 하자면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자꾸 누적된다 그 얘기죠. 방광기가 없으니까 자꾸 누적되면은 독성이 언젠가 발휘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저독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요.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데모도 하고 우리나라도 서울 같은 건 이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다 저기 해야 돼요. 농진청에서는 이게 그 이 방제 때 그 하는 게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그 저기에 등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못하게 한다 이런 거 저기를 이게 벌이나 이런 데만 저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 같은 데는 시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아기들도 그 이 잔디밭에 뛰어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첫 해에 약 1mg이 이 누적됐다고 가정을 하면 10년 후에 가면 어떻게 돼요? 10mg이에요. 자꾸 누적돼 나가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방광기라는 게 없고 저독성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약 중독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 뭐 이렇게 꿀벌 개체수 이 사람들은 꿀벌이 사라진다고 저기 하는 여기는 이제 그 벌 살려달라고 데모하는 거지만은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벌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인간한테 온다. 그러니까 뭐 쓰지 말아라 그 얘기죠. 법적으로 그걸 저기 명문화 시키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꿀벌 부채명나방이죠. 우리가 그 소충이라고 칭하고 있죠. 예, 소충이 있고 소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등장하느냐 하면 얘가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비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분해시키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거죠. 이 비닐이나 이런데 플라스틱 같은데 뿌리면은 얘가 분해가 되게끔 빠른 그 시간 내에 분해가 돼서 우리한테 유해한 그러니까 이제 득이 되는 그런 물질을 다시 빨리 신속하게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충도 지금 현재 연구 대상이다.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꿀벌 부채 명나방 이 저긴데 그 얘기인데 이게 소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저기 산화효소를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산화효소 이 저기 끄닝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이제 뿌리면은 산화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산화효소를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충도 왼수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용돼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하면은 괜찮겠죠, 그죠? 예, 그래요. 예, 이상 마치고요. 간단하게 그냥 재미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이렇게 저기 알고 계시면은 뭐 그렇게 소충이 많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돌고 도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